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기장 하고 있죠. 자기장에서 저번 시간에 쿨롱의 법칙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자 요렇게 한번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성체의 종료 한 방에 한번 같이 끝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기장의 세기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자하가 자하 m에 의해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쿨롱의 법칙에 이어서거든요. 자, 그래서 저번 주 쿨롱의 법칙을 정확하게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자, 요쪽에, 자, 요거, 이쪽에 자하 m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자, 이렇게 m을 도입해서 m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자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웨버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볼게요. 플러스 1웨버 단위 자하라고 하죠. 자, 그럼 요거에 의해서 M1에 의해서 요거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M2라고 해보고,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 웨버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이렇게 있고, 힘을 받아서 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힘을 받을 것인데, 이때의 크기가 얼마냐, 즉 이것이 자기장의 세기가 되고요. 이걸 H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H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이제 알아볼 것이고요. 자, 결론을 먼저 여기 써보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이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H는 우리 교재에도 여기 있지만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결론적으로는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 자, 선생님 이거 좀 덜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면은 저번 주 쿨롱의 법칙에 연장을 한다면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식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번 강의 혹시 좀 이해 안 되신 분은 저번 강의 좀 이어서 들으시고요. 자, 여기 쿨롱의 자기에 관한 쿨롱의 법칙을 한번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써보면, F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M1과 M2가 있을 때 서로 힘을 받는데 그것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궁금한 것은 자기장의 세기는 M2, 요 플러스 1웨버가 이 M1에 의해 받는 힘의 크기예요. 그죠?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냐면, 자, 여기 양변을 M2로 놓을게요. 그러면 H는 M2분의 F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M2를 놓았으니까 오른쪽은 4파이 뮤 R 제곱분의 M1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 M2가 요렇게 이제 이동한 것이죠. 그죠? 자, 이거를 좀 깔끔하게 이제 한번 써보면은, 자, 여기서 M1은 우리가 M이라고 이제 치고요. 그리고 M2는 플러스 1웨버였죠? 자, 요 식을 이제 대입을 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대입을 하니까, 자, 여기는 H는 1분의 F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이렇게 나오고, 단위는 여기가 플러스 1웨버였죠? 웨버. 즉 1웨버가 받는 힘의 크기니까 단위는 자연스럽게 뉴턴 힘의 단위 F 퍼 웨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펴볼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자, 요런 과정들이 있었더라. 자, 그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단위 요렇게 써가지고 단위를 좀 보충해서 쓰면 뉴턴 퍼 웨버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것이 이것을 암페어 턴 퍼 미터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턴이고요.
감은 횟수를 의미해요. 자, 여러 번 또 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감은 횟수를 표현할 때, 권선수를 표현할 때 요 t를 쓰고, 자, 저거 턴을 생략을 한다면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은 자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1 웨버가 M에 의해 받는 힘의 크기고, 자, 요 그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신 다음에 H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요걸 가져가시고 단위 요렇게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가 H인 자기장 속에 놓인 자 M은 힘을 받는데, 자, 요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H인, 자, 지금 자기장이 있죠? 네,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이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공식을 일단 결론적으로 적어보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F는 M 곱하기 H 이거를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맨 위에 이거 파란 색깔은요. 플러스 1 웨버예요. 단위자를 생각하는 게 가장 또 간편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좀 일반화해서 M이라고 해서 치겠습니다.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플러스 1 웨버가 받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을 받는다면 이때에 받는 이 힘은 F는, 자, 자기장의 세기 H는 플러스 1 웨버가 받는 것이었죠. 여기 앞에 1 웨버를 이렇게 곱하면 이 힘 뉴턴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M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1 곱한 거 대신에 5를 곱하고 10을 곱하고 일반화해서 M을 곱하면 되겠죠. 즉, 자, 요렇게 받는 요 힘이 이제 궁금하다면 F는 H에 곱해라 얼마만큼? M배만큼. 만약 5라면 5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장에는 결론적으로 F는 MH다 요 공식을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2배로 하면 자극으로부터의 거리를 몇 배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 공식을 써볼게요. 자기장의 세기 H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배예요. 그러면은 요 분모가 요 R 제곱이 있죠. 여기서 이 R이 2분의 1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을 루트 2분의 1배를 하면 된다는 게 싹 보일 거예요. 루트 2분의 1이 제곱되면서 2분의 1이 되고 그게 앞으로 뛰어나오면 2배가 되기 때문이죠. 자, 한번 루트 2분의 1 한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4파이 뮤의 요 R 자리에 루트 2분의 1을 하고 R의 제곱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를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는 4파이 뮤의, 자, 빨간색은 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R 제곱분의 M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요 2분의 1이 있죠? 자, 분모 분자에 뭘 곱하죠? 분모 분자에 2를 이렇게 땡 하고 이제 곱해버리면은 남는 것은 저기 주고 4파이 뮤 R 제곱분의 2배의 M 이렇게 돼 있죠. 자, 알고 보니까 자, 요만큼이 얼마였냐면은 요만큼은 H였죠. 네, 요만큼은 H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배의 H 이렇게 이제 돼서 2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루트 2분의 1을 보고 네, 이렇게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장의 세기가, 즉 자기장의 세기가 H인 곳에 M, 웨바의 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N극이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 S극이 있어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 자기장의 세기가 H죠. 자, 이 공간에 M이라는 자하를 이렇게 놓았고요. 이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됐죠? F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M만큼 곱해라라고 했었죠. MH. 자, 그러면 좀 답이 나왔네요. 자, 여기 MH 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공기 중 자기장의 세기가 40인 곳에 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에 자극을 놓으면 이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그 그림 그리시면 N극, S극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장이 H가 4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자, 요걸 놨어요. 얼만큼이냐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웨바를 놨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작용하는 힘, 요 F가 얼마냐라고 했죠. 그럼 공식 MH였죠? 그럼 M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 H는 40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여기 계산하면 3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됩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10의 3제곱분의 320이고요. 그럼 여기 공색에 320 이렇게 되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0.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것을 보고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극의 세기가 있고요. 5웨버가 있는 곳에 5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세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보면 N극, S극, 자, 자기장이 형색 H만큼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웨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힘이 작용할 텐데 이 F가 얼마냐면 50N만큼 받았대요. 공식이 뭐였냐면 MH였죠? 이때 M은 5죠? 5H 따라서 H는 5를 50을 5로 이렇게 넣으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장과 자기력선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할게요. 자, 자기장은 우리 맨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자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기장이 눈에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N극에서 S극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고, N극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자기장이 형성되겠고요. 저기 S극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의 느낌을 보여주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표기한 이 선들은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그린 가상의 선이 되겠다. 그리고 공간이 이루면은 자기장이 됩니다. 저기에 두면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힘을 또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력은 흡인력, 반발력 등이 있다. 그래서 끌리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물론 요런 뒤에서 하겠지만 여기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전류를 흘리면 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또 발생해요. 자,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냐면은 자, 오른나사 법칙. 자, 손가락에 하면은 엄지 손가락이 전류 저렇게 감는 방향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삥 요렇게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것이다. 네, 요런 이미지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자기력선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교재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자석 이제 나와봤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요.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이런 신비로운 힘이 작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N극에서 이렇게 S극에서 요로 들어가는 요런 방향, 요렇게 N극과 S극이 있다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며, 자, 밑에 보시면 방금 그린 것처럼 N극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역시 요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한다를 여기 밑에 그림을 더 한번 그려본다면은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렇게 여기서 또 이게 나가겠죠? 나가고 여기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같은 길이 있다면은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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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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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력선의 수가 많을수록 자기력이 강하다 맞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서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돼요. 자 왜 그러냐 봤더니 자 열이 가해진다면 우리 원자들이 진동을 할 거예요, 그죠? 진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는 정도가 커져서 어떤 정열이나 어떤 스핀 이런 것들이 붕괴되기 때문에 자력의 성질을 잃게 됩니다. 자석이라는 거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정열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자들이. 근데 열이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감소된다. 심지어 밑에 보면은 자 임계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물질을 어떤 자동차 같은데 여름철에 두고 내렸어. 근데 너무 온도가 너무 뜨거운 거야. 그렇게 되면 차에 넣었던 물질에 어떤 자석 성질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는 그런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보겠습니다. N극과 S극 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 우리가 같이 그려봤죠?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 선수 많죠. 맞죠? 자, 자석은 고온이 되면요 진동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무질서해져서 자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성체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성체의 종류하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그리고 자성체가 아닌 비자성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핵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성체가 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성체는 자기장 내에서 자화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자화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이 자화는 자석이 되는 것, 그 자기적인 성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자 강자성체라고 했어요.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굉장히 강하게 자성체가 되는 그런 물질이 된다. 자, 여기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특징은 자 비투자율 1보다 매우 크고요, 0보다 자화율은 매우 크다.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요 그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너무 강하게 잘 배열이 돼가지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화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켈, 코발트, 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있죠. 자, 이것이 외부 자기장입니다. 자, 그럼 그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요 방향으로 N극, S극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럼 이것이 강자성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하고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성체는 자 비투자율 1보다 좀 크고 자율도 0보다 크고,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주었을 때 그 자기장의 방향으로 다소 강자성체에 비해서는 약하게 자화가 되더라. 외부장이 사라지면 자화 상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그림은요 요 그림 떠올리시면 되겠고, 역시 자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부에서 자 이 방향으로 약하게, 화살표가 약간 작죠? 이렇게 자화되는 것, 그것이 상자성체가 되겠다. 예시로는요 백금, 산소, 알루미늄, 텅스텐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를 또 맞추는 입장에서는 요 물질의 종류도 같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주요한 것만 좀 우리가 좀 외우자는 의미에서 제가 암기 팁을 드리겠습니다. 암기 팁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여기 괴상한 그림이 또 등장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그림 보면 굉장히 좀 강해 보이는 사람이 등장했죠. 자, 그래서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자 강자를 떠올려 보세요. 어때? 코가 어떻게 됐어 지금? 코가 강철이에요, 여러분들. 코가 강철이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니 코가 강철 같아. 자, 어떻게 하라고요? 니켈, 코발트, 철, 이렇게 이제 외워주잖아요. 그림은 여기 야 코가 강철이야. 야, 이런 엄청난 사람이,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코가 인상적이야, 그죠? 그래서 뭘 주고 싶냐면 산소를 주고 싶은 거야. 산소가 상자랑 백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냐면은 자, 상자 성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상자랑 백, 여기 백 안의 산소를 주겠다. 산소 줄게. 한번 강철코로 마셔보세요. 알겠지? 응? 말을 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상자랑 백은 텅 비겠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텅 비어 있겠네. 자, 핵심만 좀 해볼게요. 자, 상자 성체는 백금, 산소, 알루미늄, 텅스텐 이렇게 되는 거. 조심스럽게 권장드려 보면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도 하셔야겠죠. 니코, 철, 백금, 산소, 알루미늄, 텅스텐. 반자성체는 그럼 뭘까요? 앞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반자성체는요 반대예요. 여기 보면 비투자율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1보다 작고 자화율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외부에서 자기장을 주면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기장의 N극에서 S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주어져 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자, 이런 방향으로 자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죠.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는 납, 아연, 구리, 안티모니 등이 있는데 앞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잘 외웠다면 그 아닌 것들 다 반자성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 잘 안 되는 거 이제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거의 받잖아. 자화되기 힘든 물질. 그래서 비투자율이 거의 1에 가까운 이것을 우리는 비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강자성체가 아닌 걸 골라라 하겠습니다. 자, 강자성체하면 강자 어떻게 떠올른다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자, 아까 했던 거 있죠? 니 코 강철 같아. 그럼 여기 있죠? 니 코 강철 하니까 정답은 아닌 것 이겁니다. 알루미늄은 뭐죠? 상자성체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자성체 물질의 특징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강한 거니까 1보다 매우 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상자성체네요. 자, 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탕하고 떠오르면서 니코 강철 같아. 상자랑 백에서 산소 줄게. 알았지? 텅 비어있겠네 상자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정답은 여기서 텅스텐이 되겠죠. 혹시 모르더라도 강자성체가 니코 강철이니까 니코 철 제끼면 남는 거 이렇게 찝어서 답을 맞출 수도 있겠다. 반자성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누구 제껴야 되냐면 탕 일단 떠오르시고 강자성체부터 제껴볼까요? 니코 강철 그리고 상자 백 산소 줄게 알루미늄. 정답은 안티모니. 이렇게 상자성체 강자성체 제껴주고 남은 걸 이렇게 답으로 고를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극 가까이 물체를 놓았을 때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게 뭐냐? 자,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줬죠. 자, 외부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고요. 반자성체 물질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투자율은 1보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상자성체 얘기가 나왔죠. 자화율은 0보다 컸었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자화율 장산 상자성체 0보다 크고 비투자율이 1보다 커야죠. 아닙니다. 반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작고요. 비투자율이 1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극 가까이 물체를 놓아도 자화되지 않는 걸 뭐라 그랬죠? 비자성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자기장에서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